GT13? 없네? 예, 하기님. 티라노님, 준비 끝나셨나요? 지금 어디에요? 집이요. 대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서비스의 티라노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애입니다. 샤오신 패드 프로 GT13. 박스가 똑같아가지고 헷갈리시겠지만 지난번에 보여드렸었던 건 그냥 프로 13. 얘는 이제 GT가 붙었잖아요. AP랑 배터리가 조금씩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AP가 또 그냥 저냥이었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또 8 엘리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요것만 해도 갑자기 입맛이 싹 돌죠. 자, 본체 똑같이 들어가 있고 케이블은 C2C, 어댑터는 11V 6.2A, 68.2W 맥스, 설명서 같은 것들이랑 SD카드 트레이핀. 본체는 이거는 그냥 아예 구별이 안 되겠는데? 하우징 재질, 카메라 소음이랑 사이즈 완벽하게 동일하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약간 미세하게 좀 두께가 다른 것 같긴 하구나. 그죠? 전면 쪽의 곡률은 똑같은 것 같은데 후면 쪽이 GT가 조금 더 부드럽게 돌아가. 거의 똑같긴 한데 수치적으로 봤을 땐 어쨌든 GT가 조금 더 두껍긴 합니다. 자, 세팅 완료했고 메뉴부터 볼게요.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프로젝션, 테마, 디스플레이, 조도 센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바이브런트가 역시나 디폴트, 주사율 조정하는 거랑 배터리, 메인터넌스 관리하는 메뉴, AI 메뉴는 지금 보시면은 GUI 버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 밖에 게임 어시스트 역시나 한 줄짜리잖아요, 왼쪽이. Y11처럼 모드 자체를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밖에 램 익스텐션, 최대 6기가까지 추가가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시스템 정보 보시면은 CPU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램 8GB, 안드로이드 버전은 16, 시스템 업데이트가 벌써 있죠. 자, 지금 볼 수 있는 건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으니까요. 업데이트하고 싹 테스트까지 돌려서 돌아올게요. 잠깐만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요, 날짜가 5월 25일. 며칠 써보고 리뷰를 한다는 게 벌써 한 3주 가까이가 지났어요.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계속 뭔가 이상한 점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추가 테스트를 갖다가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그럼 그럴수록 내용은 많아지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바로 보시죠. 먼저 볼 거는 디스플레이. 스펙은 13인치, 3504x 2190 해상도에 144Hz IPS LCD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보여드렸었던 13 프로랑 완벽하게 스펙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상을 하셨겠지만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색역, 밝기, 색 정도 이만하면은 가성비가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만한 애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 요가 패드 있잖아요, 반사 방지 들어가 있는 애, 걔에 비해서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자, 스피커는요, these past few days, think it's fair to be proud about it.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think it's fair to be proud about it. 어때요? 그냥 13이랑 똑같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들 요가나 오포 패드 4 프로 이런 애들이랑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취향에 따라 살짝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냥 무난하다, 막 영상 보면서 못 들어주겠다,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실 제 영상을 지금 눌러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것 때문에 들어오셨죠. 바로 보시죠. 성능. AP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애초에 프로 13 같은 경우에는 8S 젠 4가 들어있기 때문에 게이밍 기기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때문에 같은 AP를 탑재한 Y700 4세대, 또 얘랑 사실 거의 완벽하게 카테고리가 동일한 제품이죠. 오포 패드 4 프로, 요렇게 두 개를 갖다가 같이 비교를 해봤고요. 테스트 베드는 매번 테스트하던 것과 동일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0.3도 안에서 전부 다 픽스해서 진행했어요. 자, 먼저 보실 거는 긱벤치 6. 야, 이거 좀 오묘하죠? 저는 사실 테스트를 갖다가 3번 이상을 무조건 돌리고 중간중간에 휴지를 갖다가 또 한 2-30분 정도 두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차이가 나는 거다라고 믿고 싶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준에 봤을 때는 1%, 2%. 사실 이거는 오차범위라고 봐도 될 정도의 수준인 거고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이게 나중에 온도 데이터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40도 언저리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온도적으로 스로틀을 잡아야 되는 시점은 아니에요. 아무튼 얘랑 동일선상에서 놓고 봐야 될 거는 오포 패드 4 프로인데요. 얘랑의 격차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심지어는 스타트에서는 한 1%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한 3에서 4% 정도까지 벌어지고요. 이게 사실 여기서만 그랬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여러분들 긱벤치 5랑 6의 차이나 아시죠? 6는 약간
실사용에 맞춰서 기출 변형된 테스트, 그러니까 약간 컴바인 테스트라고 보면 되는데 5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깡 성능을 보는 테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시나리오에서 차이가 발생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5에서는 이런 차이가 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도 3에서 5% 정도의 차이. 이게 속된 말로 제가 숙성의 문제라고 퉁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 때문인가 싶어가지고 한참 놔뒀다 돌려보기도 하고, 온도적인 차이인가 싶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냉장고에다 30분을 아예 넣어놨다가 그 다음에 단발만 딱 이래 돌렸거든요. 그러면은 온도적인 허들 자체가 반영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점수 자체는 올라가요. 근데 오포패드도 같이 점수가 올라가서 똑같은 비율로 상승이 되니까 3에서 5%라는 갭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 없이 아주 일관되게 낮은 점수가 찍혀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세요. 3D 마크 단발성 테스트. 어때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되게 애매해. 저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보통은 한 4% 정도면 오차범위라고 봐야 되는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4% 차이가 나는 걸 왜 도대체 낮게 찍히느냐, 이런 식으로 호들갑을 떨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걸 그냥 두고 볼 수도 없는 게 뒤에 가서 여러분들 보시면 성능에는 또 반영이 되거든요. 특히 이게 진짜 저수율 제품인가? 아니면 쿨링 솔루션이 구려서 그런 건가?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생각이 드는 건 어쨌든 13인치잖아요. 게이밍용이 아닌 걸 수도 있잖아. 그런 기준에서 얘 스위스팟에 맞춘 거야, 게이밍처럼 막 전력을 매기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한다라고 한다면 저 역시 납득을 할 텐데, 3D 마크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한번 보세요. 제가 왜 테스트를 여러 번 했는지를 아시겠죠? 스타트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Y700 5세대, 4세대는 물론 오포패드 4 프로에 비해서도 떨어지게 출발이 되는 녀석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쫙 앞으로 치고 나오죠. 특히 20루프 이후부터는 뭐 동 AP가 달린 오포패드 4 프로, Y700 4세대 이런 애들은 비비지도 못해. 에이델리티 젠5가 들어간 Y700 5세대랑 막 삐까삐까해. 심지어 온도 보시면은 Y700보다 오히려 더 완전한 게이밍 기기에 맞춰서 세팅된 온도라고 해야 될까?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사실 게임 성능이 잘 나오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 세팅이 이해가 되는 거야. 뭐 Y700 4세대야 완전히 막 게이밍 기기를 갖다 표명한 애니까 걔한테는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오포패드 4 프로 얘에 비해서만 좀 잘 나오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나와도 잘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마비노기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지터링 뭐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비교 군들 중에서는 가장 심하고요. 평균 프레임 역시 비교 군들 중에서 가장 떨어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나아가 그래도 이게 의도된 세팅이다, 이런 게 보여지기 위해서는 전력이라도 덜 먹어야 되는데, 전력도 동 AP가 들어간 기기들에 비해서 더 먹고 있다. 뭐 물론 제가 여러 번 반복하긴 하지만 여기 나오는 전력값이요, AP에만 들어가는 전력값을 측정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 기기가 먹는 전력값을 측정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스타레일까지는 조용히 봤어요. 데이터를 볼 때. 뭐 치터율 다른 애들에 비해서 여전히 높긴 하지만 마비노기에 비해서는 차이가 좀 덜했고요. 에버리지 프레임 그리고 소모 전력값도 오포패드 4 프로랑 비교를 했을 땐 갭이 좀 줄었잖아요. 뭐 테스트 많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1프레임 차이 꽤 많이 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긴 하시겠지만, 하지만 이 명조 데이터를 보니까 이거는 커버가 안 돼요. 지터율은 그냥 넘긴다고 치더라도요, 평균 프레임 한번 보세요. 초반에 좀 잔잔하게 움직이는 리나시타 광장구역에서는 그래도 좀 버티는 편이긴 하지만, 지금 워프를 하면서 프레임바가 꺾인 그 부분을 보시면은 스타터치로 워프를 제일 늦게 한 애가 얘라서요. 테스트 오차로 봤을 때는 얘가 오히려 더 높게 나와야 돼요. 근데 얘가 더 낮잖아요. 지금 전력은 진짜 이상하리만치 한결같이 높게 나오고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 아직도 좀 의문 부호가 있으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온도를 한번 보세요. 어때요? 궁금증이 갑자기 쏙 들어갔지? 아까 그 보셨던 전력이 맞아요. 이 온도 보면은 그 전력과 똑같이 비례해. 이게 여러분들 배터리 타임을 한번 보시잖아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사이즈 비슷하고 배터리 용량 비슷한 거 기준으로 봤을 때 똑같이 300니트를 맞춰놓고 유튜브를 플레이를 시켜도 얘가 조금 더 오래가. 그러면은 얘 디스플레이가 오포패드 4 프로보다 더 먹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스피커에서 그러면은 뭐 몇 와트씩을 더 먹어? 그런 건 불가능하잖아. 결과적으로는 AP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 이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세 가지 가능성 정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오포패드 4 프로가 이렇게 생겼어도 안에 VC라든지 이런 쿨링 솔루션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GT13 같은 경우에는 커머셜 자료를 보더라도 VC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 중국 애들 관점에서 봤을 때 VC가 있는데 그걸 광고를 안 했다? 그런 일은 없어. 때문에 첫 번째, 쿨링 솔루션의 차이 때문에 이런 성능 차가 벌어졌거나, 둘째, 이 오포패드 4 프로도 GT13이랑
얘랑 비슷하게 5, 60만 원대에 팔렸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오포패드 4 프로가 5, 60만 원에 팔리던 때는 작년 요맘때야. 부품 가격이 날아가기 전. 제가 여러분들 의심하는 부분 아시겠죠? 혹시 AP를 저수율품을 싹 모아다가 싸게 받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셋째, 만약에 쿨링상 이슈도 아닌 거고 AP도 정상적인 게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이 소프트웨어상 전력 밸런싱에 관련된 로직을 안 넣은 거야. Y700이라는 어쨌든 게이밍 전용 기기가 있잖아요. 걔가 얘보다 성능은 더 잘 나와야잖아. 게임 성능에서. 그게 뒤바뀌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등급 나누기를 한 거지. 제가 여러분들 평소에는 여기까지 하고 그냥 뇌피셜을 남기고 넘어갈 텐데 얘는 이게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GT13? 없네? 떠러로? 예, 하기님. 티라노님, 알리 준비 끝나셨나요? 이거 Y704 세대랑 GT13 똑같은 AP면 성능도 똑같은 거 맞죠? 샤오신 말하는 거죠? 안 똑같아요. GT13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잠깐만, 칠흑 혹시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아요? 갑자기? 뜯어보고 싶지 않아? 지금 어디에요? 집이요. 대구. 아니 그냥 말로 해주셔도. 잠깐만 기다려요. 내가 재밌는 거 들고 갈게. 띠로로. 응? 예, 그렇게 됐습니다. 뭐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 쿨링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그거 기대해 주시고요. 제 영상은 보통 구매 직전에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게이밍 성능이 Y700 4세대, 5세대에 비해서 떨어지는 건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엘리트가 아닌 건 아니야.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해. 그러니까 만약에 게이밍 플러스 영상을 한 개의 기기로 하겠다, 나는 이런 분들이 선택한다고 하면은 오케이. 다만 나는 영상 쪽에 조금 더 주목적이 있다? 그러면 프로 13 쪽이 나은 거고요. 반대로 게이밍에 주목적이 있다? 그러면 Y700 쪽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부셔질 수는 있겠지만 기대가 됩니다. 제가 어떤 행사에서 궁금하기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랑 굉장히 비슷한 어떤 생각과 패턴과 행동과 이런 걸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뭐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콜라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하드웨어 구조가 되게 궁금한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좀 열어가지고 내부를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영상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으니 많이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